자, 7-2에요. 일단은 별표가 붙어 있어요. 슬라이드 설명은 뒤로 미루고 조금 견학 위주로 진행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스타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유리수, 우리가 지금 이제 유리수를 창시를 했어요. 이제 C아웃에 예쁘게 출력하는 것까지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친구의 칸권을 조금만 더 단단하게 보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같이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굵은 글씨가 막 튀어나오긴 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오브젝트, 여러분이 아니라 미래의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메인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새로운 오브젝트, 새로운 유리수 오브젝트를 도모하는 선언 내지는 수식을 적을 때 새로운 그 프로그래머가 반드시 새 오브젝트를 만드는 바로 그 시점에 분자는 얼마, 분모는 얼마, 처음에 담아둘 데이터를 지정해야지만 성공적으로 오브젝트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강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함수인 멤버, 코드 멤버 중에 특별한 함수인 생성자를 정의를 같이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이 끝난 오브젝트를 어떻게 부실 것이냐, 처분할 것이냐를 이런 코드를 실행하면 된다라고 문장들을 우리가 정해놓을 수 있는 파괴자라는 특별한 함수를 역시나 정의를 해볼 거예요. 사실 유리수 오브젝트는 인트 2개만 갖고 지금 다루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파괴자 요 중괄호 안에서 할 일은 없기는 한데 일단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 정도까지 같이 구경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일단 우리 아까 전에 유리수 오브젝트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었죠. 자동 방식이긴 하지만. 그리고 걔 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면 걔는 아마도 그 오브젝트는 소멸까지 정상적으로 메인 닫는 중괄호 정도 실행하는 시점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자,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생성자라는 함수, 파괴자 같은 함수로 우리가 직접 함수 정의, 문법을 써서 적어놓지 않았더라도 C++ 컴파일러가 우리가 일단 구조체 정의를 적어놓기만 한다면 일종의 국선 같은 느낌으로 미리 준비해둔 그 내용물에 맞춰서 자기가 직접 준비해둔 가장 간단한 버전의 생성자랑 파괴자를 부여를 해줍니다. 사실 생성자 파괴자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부여해주긴 하는데 일단 이 두 가지를 컴파일러가 제공을 해준다라는 사실을 일단 간단하게 확인하고 그 기능을 여러분이 직접 요청하거나 아 이거는 네 거 국선을 쓰겠어 이 버전 생성자는 과 같이 적는 방법 또는 아 나는 국선도 쓰지 않을 거고 내가 직접 정하지도 않을 거야 아예 이 기능 국선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을 끄는 방법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 구조체 형식에 대한 파괴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형식 오브젝트를 적법하게 정당하게 처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구경해 볼 거예요.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하지만 결국은 한두 줄로 끝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오브젝트를 도모하는 시점 지금 현재 우리 코드 구조상으로는 메인 함수 정의 작성하는 시점에 저 사람이 지금 레이셔널 넘버라는 이름을 써서 뭔가 작업을 하려고 그러네. 저 사람 근데 아마도 지금 오브젝트를 만들면 저거 정상적으로 소멸을 시키는 게 안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C++ 컴파일러가 그 새로운 오브젝트를 도모하려는 뭔가를 적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되게 간단해요. 한두 줄 적으면 되고 앞으로도 그 한두 줄 열심히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적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현장 실습 같은 느낌으로 우리 중간고사 보고 나면 이런 거 맨날 밥 먹듯이 적게 될 거예요. 같이 구경만 하고 간단하게 끝내고 바로 7-3으로 넘어가는 느낌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별표를 쳐놨고 복습 같은 느낌으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그 버전 유리수 정의 적혀있는 CPP 파일을 다시 열어주시고 저랑 같이 함수 선언 내지는 정의를 몇 개씩 적을 거예요. 그래서 자, 유리수 개념을 지금 창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메인 짜는 시점보다 과거 시점이에요. 현재 유리수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시점에 우리 입장에서 이 유리수라는 형식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 어떻게 써야만 하게 만들 거냐
또는 어떻게 못 쓰게 만들 거냐와 같은 것들을 선택지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 선택권을 구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적거나 아예 안 적거나 하면 최종 목표를 진행할 수 있어요. 반만 적거나 하면 메인 코드 짤 때 막 불가피한 오류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조금 불안하면 이 .cpp 파일 전체 선택해서 어디 메모장 같은 데다가 붙여서 백업을 해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롤백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해두고 같이 코드를 고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생성자라는 친구를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자, 지금 버전은 봐봐요. n 하면 지금 분자는 3, 분모는 5 라고 딱 맨 처음에 정해놓은 상태로 그러면 유효한 유리수 오브젝트를 이 바로 다음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중괄호 닫는 시점까지. 근데 이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이거를 안 적어놔도 봐줘요.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봐봐요. 지금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어요, 분자 분모에.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을 하려고 한다 칩시다. 이건 지금 저 칸을 사용하려는 거죠. 저 오브젝트를 read를 하려는 거예요. 와이트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니셜라이즈도 안 했는데. 자, 이건 저만 할게요. 이거 실행하면 지금 우리가 디버그 써서 잠깐만, 이게 되냐고? 아무튼 요상한 숫자가 지금 튀어나와요. 마이너스 8589-93460, 마이너스 8589-93460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네요. 미안해요. 이거는 아마 이렇게 하면 털릴 것 같아요. 이건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털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지금 3,5라든가 그런 게, 아니 3/5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누군가가 의도한 정당한 유리수 값인가라는 게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이거 봐봐요. 몇이에요? 1이죠? 이건 지금 분모가 적고 분자가 적으면 그죠? 아무튼 요상한 숫자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저렇게 내가 공들여 만들어 놓은 유리수 개념을 유린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라면 이제 내가 지금 적고 있는 이 중괄호 안에다가 장치를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치를 내놓을 수 있냐? 자, 어떤 새로운 유리수 오브젝트를 만들려고 할 때 저 사람이 뭘 정해야 되냐? 무슨 값을 결정을 해놓고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냐를 이 형식 이름 있죠? 제 이름 말고 형식 이름을 그대로 적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괄호 안에 분자랑 분모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인수 이름 분자 인트 분모와 같이 지금 회색으로 바뀌었죠? 인수 이름으로 간주된 거죠? 이렇게 해서 첫 줄을 끊고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봐봐요. 함수 정의 같아 보이기는 한데 리턴 형식을 정하진 않았죠? 그냥 바로 이 형식 이름을 그대로 때려 넣고 바로 괄호를 열고 인수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트하는 이 코드 덩어리, 요 코드 덩어리를 적기 위한 구조를 내용을 생성자 정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정의하는 함수는 요 유리수라는 개념의 생성자라는 특별한 함수로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를 두 개를 받아요. 자, 그럼 저 사람이 정한 분자 값이랑 분모 값이 각각의 이름에 담기는 셈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새로운 유리수 오브젝트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측면에서 가져야 되는 목표는 이 분자라는 인트 오브젝트랑 이 분모라는 인트 오브젝트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게 내부적인 목표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문법을 적냐? 이 중괄호 안에는 현재로서는 적을 게 없어요. 대신에 이건 조금 특별한 문법이에요. 여기 뒤에다가 콜론을 하나를 찍습니다. 엔터는 안 치셔도 돼요. 콜론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멤버 데이터 이름을 이제 순서대로 불러요. 순서는 자유긴 한데 자유롭게 아무튼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멤버 이름 분자 하고 이 친구한테
중괄호 해가지고 무슨 값을 집어넣어서 이니셜라이즈 할 거냐를 고르시면 돼요. 지금 보면 int를 이니셜라이즈 하기 위해 int 값을 하나 넣어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거를 분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컴마를 찍으면 돼요. 분모는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이 뒤에 컴마 찍을 수 있을까? 안 되네요. 아쉽네요. 여기선 컴마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자, 분모 하면은 분자 자리에 분자 값을 담고 분모 자리에 분모를 담음으로써 이니셜라이즈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름을 분자를 쓰고 분자를 쓰고 분모를 쓰고 분모를 쓰지만 여러분 색상을 봐봐요. 자, 여기에다가는 지금 수식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분자에 무조건 1 담고 분모에 무조건 3 담겠다. 답정너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여기다 2 넣고 4 넣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3분의 1이 덴처 출고가 되겠죠. 이러면. 자, 여기다가 수식을 넣는 거예요. 언제 계산할 수식이냐면 새로운 유리수 오브젝트를 이제 생성하려는 시점, 이니셜라이즈 하려는 시점에 분자는 무조건 1이어야 된다라고 정한 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식을 대신에 여기 지금 인수로 받은, 그러니까 메인자는 프로그래머가 나중에 정할 그 숫자를 이 새로운 오브젝트의 분자 멤버 자리에 담겠다라는 식으로 수식을 적은 겁니다. 반면 여기는 뭘 적었냐? 이 유리수 오브젝트, 이 유리수 구조체 정의에서 내가 선언해 놓은 멤버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수식을 적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지금 사는 동네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을 써도 알아서 이렇게 요거는 멤버 이름 분자, 그죠? 얘는 수식 분자니까 인수 이름 분자로 간주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 하면 달리 말하면 모든 데이터 멤버에 대한 이니셜라이즈 방식을 우리가 지정한 거죠. 따라서 중괄호 안에서는 특별히 할 게 없게 돼요. 그러면 자, 요걸 이렇게 정했을 때의 장점을 보여드릴게요. 장점은 이제 이걸 막아요. 자, 이제 유리수 오브젝트, 새로운 유리수 오브젝트를 도모하려면, 생성을 하려면 무조건 int 값 2개를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우스 갖다 대면 기본 생성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국선 생성자 얘기했었잖아요. 자, 여기서는 기본 생성자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 생성자는 이거예요. 중괄호 그냥 열고 닫고 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은 채 생성자 호출을 하려고 한 셈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현재 버전에 없거든요. 우리는 int 2개 받는 버전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대신에 아까 전처럼 5분의 3과 같은 느낌으로 2개의 int 값을 담아줘야만 저 사람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유리수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갑자기 이제 형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전에 형성이 나오고 소멸이 나오고 우리 지금 생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파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영어 명칭은 지금 노 인터넷? 알았어. 파워포인트로 갈게요 그냥. 자, 지금 우리가 형성이랑 지금 옆에 잘 보이죠? 소멸 얘기를 했어요. 자, 얘는 뭐 할 때 했었죠? 이 두 단어는 그렇죠. 칸이죠. 칸, 메모리 위의 영역에 대한 거예요. 얘네들은 칸을 형성하고 칸이 소멸되는 거. 여기는 베타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4바이트, 8바이트만큼의 베타성 언제부터 잡히냐, 언제 칸을 놔주냐. 그 다음에 지금 생성이라는 단어랑 파괴. 그래서 형성은 allocate가 되는 거고요. 칸의 입장이 아니라 칸을 다루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형성은 allocate고 소멸은 deallocate가 됩니다. 그렇게 메모리 영역을 잡아놔야지 거기다 값을 담아서 C++의 오브젝트로서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생성이랑 파괴는 보통은 이제 생성자라는 함수들을 constructor, 건설자 같은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construct라는 표현을 쓰고 파괴는 그러면 destruct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생성이랑 파괴는 드디어 여기다가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또는 유리수 창시자가 의도한
값을 담아서 이니셜라이즈를 하는 것까지 해야 생성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칸만 잡아놓으면 그건 아직 C++ 오브젝트는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미리 각각의 데이터 멤버 자리에 적절한 값을 유리수로서 의미 있게 살기 위한 적절한 값을 담아놓는 작업까지 하는 게 생성이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부를게요. 그 다음에 그거에 반대되는 칸이 디얼로케이트 되기 전에 적절한 파괴 작업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while을 닫는다든가 아니면은 혹시 반자동으로 잡아놓은 다른 칸이 있다면 그걸 해제를 한다든가 그런 퇴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값이 의미를 가져요. 그 값을 가지고 뭔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작업이 있다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까지 다 맞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메모리 영역은. 그때 이제 디얼로케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칸 잡고 칸에 값 담고 그 값 정리하고 그 칸을 놔주는. 그리고 요 사이 부분에서만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적법하게 유리수 오브젝트 8바이트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요걸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하는 생성자를 우리가 정의한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성자를 정의함으로써 원래 국선 생성자라고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수를 하나도 안 줘도 쓸 수 있게 해주는 생성자가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커스터마이즈한 우리만의 생성자 인투 2개 받는 버전이었다 넣어놨기 때문에 얘는 지금 국선 생성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건 저만 할게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 레이셔널 넘버하고 바로 괄호를 열면 지금 여기는 사실은 3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직 국선이 2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얘네가 뭔지 나중에 소개를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보여요. 얘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놓은 생성자예요. 그러면 위에 거를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볼게요. 주석 처리를 하고 내려와서 보면 여전히 3버전이에요. 얘가 지금 국선 기본 생성자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아까 봤던 아직은 잘 모르겠는 앰퍼샌드 2개 붙어있고 난리도 아니죠. 일단 신경 끕시다. 그래서 국선 버전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생성자를 하나도 우리가 직접 정의를 안 했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허용되도록 컴파일러가 막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라도 이런 커스터마이즈한 유리수 창시자가 유리수 오브젝트는 이 방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정해놓은 게 있다면 아까 봤던 인수 안 받는 버전은 더 이상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고를 수가 없게 됩니다. 목록에 안 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요거에 이제 여러 버전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분자만 받는다. 그래서 넘버라는 이름으로 받는다. 그럼 분자의 넘버를 담고 분모의 1을 담아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러면 그러니까 int 값을 갖고 int 3이다. 그럼 걔는 1분의 3인 거잖아요. 유리수로 치면. 말 되죠? 이런 느낌의 새로운 유리수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한 방법 하나를 추가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골라볼게요. 새로운 친구를 이니셜라이즈 하기 위한, 그러니까 새로운 오브젝트를 도모하기 위한 버전이 4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잘 안 보이면 돋보기를 켜볼게요. 내가 지금 새로운 레이셔널 넘버 유리수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 한 가지를 추가한 거예요. 얘네 둘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국선으로 돼 있는 애들이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처음 정의한 생성자예요. 인트 2개 받는 거, 정상적인 거. 그 다음에 제가 몰래 하나를 추가한 거, 숫자 하나 받는 거. 얘는 3 받으면 1분의 3으로 해서 담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 N3 하면 이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가능하고 당연히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이제 가능해지게 되겠죠. int 값 하나 나오는 수식을 이니셜라이저로서 넣었는데 int 값 하나만 있으면 이제 유리수 이니셜라이저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n3 그 주석 처리한 거 걔는 int 값 2개를 넣어야 되는데 수식으로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괄호 표현만 가능했는데 얘는 int 값 하나 받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1분의 3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니셜라이즈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인수가 하나인
그러니까 인수 하나만 받고 이 형식 오브젝트를 이니셜라이즈 해줄 수 있는 생성자가 있다면 저런 느낌에 좀 더 편하게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국선은 아니지만 아무 인수도 안 받는 걸 원한다면 여러분이 물론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분자에 1 넣고 아니면 분자에 0 넣고 분모에 1을 넣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0분의 0은 좀 그러니까 1분의 0 같은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본적으로 세팅을 안 하면 일단 0에 해당하는 유리수 분자 분모 값을 담아서 출고하겠다. 그러면 요거까지 이제 있으면 이제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는 처음에 지정을 하나만 할 수도 있고 아까 전 버전이 있다면 이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한다면 실행하면 이제는 무조건 1분의 0이 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n, m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나중에 이제 분자를 5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칸권은 보장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럭저럭 유효한 1분의 0을 넣어놓고 무조건 스타트를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1도 0도 아닌 저 사람이 고른 숫자도 0도 아닌 아예 분자 분모의 그 어떤 값도 이니셜라이즈 않는 케이스는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생성자를 하나 이상 정의를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생성자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살아남는 게 있으니까 죽는 방법도 해야겠죠? 죽는 방법은 아까랑 비슷해요. 형식 이름을 적으면 되는데 얘는 형식 이름을 적기 전에 요 1 왼쪽에 있는 키를 Shift 하면 나오는 tilde를 먼저 붙인 다음에 형식 이름을 적어요. 그 다음에 죽을 때는 뭐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자동 방식이면 언제 죽을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넣어준다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인수는 무조건 연계를 받아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뭐 심심하니까 출력이나 합시다. 나님 태어남. 이거 돋보기가 되게 다이나믹하게 시점을 평소는 게임하는 것 같네요. 나님 죽음. 자, 생성자가 호출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데이터 멤버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 내용을 실행할 건데 지금은 뜬금없이 까만 창에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파괴될 때 파괴가 되는 시점은 아까 그림상으로 어때요? 소멸되기 직전이죠. 칸이 소멸되기 직전에 파괴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이게 자동 방식이니까 컴파일러가 반드시 이에 대한 호출식을 적어 놓을 건데 그때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밑에 메인 바꿔야 됐어요. 그래서 n은 3,5 해주고 다시 가면 나님 태어남을 출력하는 건 이제 요 선언 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n에 대한 새로운 유리수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시점에 아까 그 생성자 코드가 실행될 거예요. 호출될 거예요. 그때 이니셜라이즈 3, 5 해갖고 잘 이니셜라이즈 하고 뜬금없이 출력을 합니다. 그 출력까지 다 끝나야 생성자 호출이 끝나는 거고 그때부터 우리가 오브젝트를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세미콜론을 만나기 전 시점, 요 한 줄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하는 동안 출력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그 다음에 발생하는 거죠. 5분의 3 출력이. 그 다음에 리턴 제로 하고 닫는 중괄호 만나는 시점 한 요 정도의 파괴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 출력한 다음에 죽는 걸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 5분의 3은 사용하는 거잖아요. 저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전에 태어났고 사용한 다음에 죽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저게 정확히 어떤 타이밍에 파괴자가 호출되냐를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보기 싫은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자, 그래서 얘 아까 안 적혀 있었잖아요. 그죠? 파괴자 정의.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 적어놨다면 국선 파괴자를 제공을 해줍니다. 있을까? 이게 목록에 나올까?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목록에는 안 나오는데 곡선 파괴자가 존재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긴 하지만 아무튼 파괴라는 작업을 했다 치고 넘어가는 과정을 겪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이런 걸로 출력은 굳이 안 하고 싶어요. 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고 이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적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파괴자는 국선 파괴자를 써도 상관없어요.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요거는 이제 21세기 C++만 됩니다. 여기다가 는을 때리고 default라는 키워드를 적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컴파일러 네가 맨날 쓰는 그 파괴자 있잖아. 걔를 쓰겠어 라고 정해 놓는 셈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걔는 아까처럼 출력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출력은 엄청 무거운 작업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국선 파괴자를 나한테 제공을 해주는 그 서비스를 받기 싫다. 나는 파괴자가 없는, 파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형식을 정의를 하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default 대신에 delete라는 키워드를 적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파괴자가 없는 애예요. 자, 파괴자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이걸 볼게요. 그럼 이거 줄이고 싶어. 자, 이게 오브젝트의 승천과 하락입니다. 일단, 오브젝트는 값 더하기 칸이잖아요. 칸 더하기 값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위에 배타적인 공간이 필요해요. 거기를 이제 유리수용으로 쓰겠다라고 미리 얼로케이트 하는 게 일단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 값을 담아서 세트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칸을 형성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토매틱 위치니까 연원 중괄호 열자마자 칸은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적절한 값을 입히는 과정을 해야 돼요. 그게 생성자 호출이에요. 지금은 5분의 3을 얹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점부터 이 유리수 오브젝트를 적법하게 쓰는 거예요. 지금은 출력을 하고 있죠. 루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오브젝트를 또는 이 칸을 이제 소멸시켜야 하는 입장. 이제 함수 내용물, 메인 함수 내용물 실행이 끝나기 때문에 이 칸은 이제 소멸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시점에 파괴자로 호출을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값을 정리하는 마지막 과정을 코드를 실행해요. 그거까지 다 끝나면 이제 칸을 놔줍니다. 디올로케이트. 근데 이 파괴자가 없다? 자, 아까 전에 기본 생성자가 없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는 봤죠? 그렇죠? 우리가 생성자를 단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적법한 방식으로 이 생성 루트를 탈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여기까지 올라가는 유효한 유리수 오브젝트를 생성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형식에 대한 오브젝트를 실제로 생성하는 선언이나 수식을 적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선언에 바로 빨간 줄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파괴를 못한다면? 그러면 생성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책임 없는 그거잖아요. 그죠? 뒤에는 알 바 아니야. 나는 일단 유리수 쓰고 싶으니까 생성해야지. 근데 나중에 이제 닫는 중괄호 만나려고 보니까 파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칸번을 보장해야 되는 측면에서 봅시다. 지금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는 파괴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파괴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생성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켜준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가서 보시면 자, 지금 얘 파괴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선언이 적혀있죠? 오류가네요. 이 적법한 생성자가 적혀있고 잘 수식까지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빨간 줄이 그어지고 마우스 갖다 대면 스펙타클한 효과를 위해 자, 아이고 삭제된 함수 제가 딜리트 쳤잖아요. 지금 는 딜리트 했잖아요. 자, 요거 지금 유리수 소속 그러니까 틸드 유리수라는 이름의 함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파괴자잖아요.
파괴자 내용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성자를 호출해 가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려는 모든 시점에는 그 시점, 그 동일한 중괄호 안, 동일한 함수 내용. 오늘 노트북이 과열되지를 않나? 노트북이 과열되지를 않나? 모두 배터리가 다 나가지를 않나? 힘드네요. 여기까지 얘기했지? 자, 돌아올게요. 자, 여러분이 새로운 유리수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가지고 쓰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생성자로 호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유리수 오브젝트를 도모하기 위한 선언을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컴파일러가 보기에 지금 이 메인 중괄호 안에서, 적어도 이 메인 중괄호 안에서는 지금 얘는 적법하게 유리수 오브젝트에 대한 파괴자를 호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생성을 막습니다. 왜? 한 건을 지키기 위해서. 얘는 한번 이렇게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걸 만들면 마지막 죽고 가는 길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얘는 그런 책임을 질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메인 함수 정의 짠 프로그래머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생성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파괴자 호출하는 부분이 없는데 파괴자 호출하는 부분은 분명 닫는 중괄호에 있어야 될 텐데 파괴자 호출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친구가 생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으로 여러분이 통수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새로운 형식, 여러분이 새로운 형식, 구조체 정의 같은 걸 할 때 얘에 대한 이 형식 오브젝트를 그 누구도 적법하게 생성할 수 없게 만들고 싶다라면 여러분은 방금 봤던 문법대로 곡선 파괴자를 쓰지 않겠다 선언을 해버리면 돼요. 파괴자를 삭제를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컴파일러도 더 이상 얘에 대해 신경을 안 써줘요. 얘는 파괴자 없는, 파괴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형식이 돼요. 그러면 그 누구도 생성을 적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지금 자동 방식을 썼잖아요. 그렇죠? 아쉽지만 이게 반자동 방식을 쓰는 패턴이거든요. 자, 이건 반자동 방식이에요. 우리 에멀로그 같은 거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에멀로그는 근데 칸을 형성까지만 하는 거죠. 얘는 근데 new 연산자를 쓰면 새로운 레이셔널 넘버 오브젝트를 반자동 방식으로 잡아놓은 칸에다가 생성을 해서 나한테 줍니다. 이건 또 돼요. 그리고 얘를 이제 반납하는 방법은 그 어제 예시에 살짝 있었죠. 딜리트 연산자를 쓰면 돼요. 딜리트는 맡기는 거죠. 내가 직접 하기는 못해. 이게 이제 책임 없는 쾌락이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유해갖고 새로운 오브젝트를 숨풍숨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다시 돌려보내는 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딜리트 돼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완벽히 이 반자동 방식까지 막으려면 그때 가서 또 트릭을 쓰던가 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자, 이해되죠? 얘는 자동 방식이에요. 다시 역으로 돌아올게요. 얘는 자동 방식이에요. 여기다 선언을 적어놓은 이상 여기서 생성자 호출식 코드 들어갈 거고 닫는 중괄호에서 파괴자 호출식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컴파일러가 넣어주기로 했어요. 그게 자동이니까요. 근데 넣어주려고 보니까 이 닫는 중괄호에 파괴자 호출하려는데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자동 방식에 머물러 있는 이상 한 번은 컴파일러가 최대한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흔적을 살짝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살펴보면 되고, 자, 요건 지금 우리가 굳이 막 이것저것 적어서 생긴 일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생성자도 파괴자도 그 어떤 것도 정의를 하지 않는다. 마치 C에서 쓰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저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데이터 멤버에 대한 선언들만 넣고 그거를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다른 생성자나 파괴자가 아닌 다른 함수 정의만 적어 놓는다라면 그때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그죠? 마치 배열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거 다시 보여드려야겠구나. 자, 여기 존재할 때는 얘도 지금 이따 칩시다. 곡선 버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자, 이것도 돋보기로 볼게요. 자, 얘 아까 마우스 갖다 댔을 때 대괄호 버전이었잖아요. 그죠? 마치 오브젝트를 정의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보여줬잖아요. 이제 마우스 갖다 대면 얘는 잠깐만요. 마우스 갖다 대면 자, 요런 느낌으로 실질적으로는 얘는 이제 진짜 함수 출식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개 준비한 버전들 중에 제가 위에다 적어 놓은 그 버전의 코드 덩어리를 얘는 실제로 실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보여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인수 이름, 분자랑 분모는 인수 이름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저기에 분자 분모가 적혀 있는 건 멤버 이름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여기 적혀 있는 요거 안녕 하세요 를 보여준 겁니다. 멤버의 이름이 아니라 이 생성자의 인수의 이름을 보여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건 첫 줄 읽어가지고 그냥 복붙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곡선 버전만 있을 때는 정의를 한다는 느낌으로 여기 내가 선언 적어놓은 순서대로 넣어준다. 얘를 C에도 있었던 그 서비스를 제공했던 거고, 여러분이 어떤 내가 새로 정하는 형식에 대한 생성자나 파괴자를 직접 정의하는 시점부터는 얘 멤버, 데이터 멤버를 어떻게 채워 넣을 거냐, 콜론 뒤에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하는 방법 등등을 다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시점,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가 할 일을 끝내고 죽으러 가는 시점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가라 이런 거 출력한다든가 그런 거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죠? 좋아요. 이 정도까지 살펴보는 게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유리수 개념을 창시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죠? 지금 우리가 메인에다가 선언 적어놓고 그게 빨간 줄 끄어지네, 어떤 버전은 되고 어떤 버전은 안 되게 만드네, 그걸 살펴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미리 자신의 구조체 정의 안에다가 함수 정의를 어떤 거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는 디폴트를 하거나 는 딜리트를 하거나 그런 선택들이 그 형식, 그 유리수라는 형식의 사용성 내지는 편의성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저런 선택지들이 있다. 그 다음에 생성자랑 파괴자 쪽 위주로만 살펴볼 거고, 일단 중간고사 본 다음에 우리 아까 북선 버전이라고 옆에 있었던 막 앰퍼샌드 하나 보고 두 개 보고 난리가 아니었죠? 걔네들은 그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등등. 그 다음에 아까 그 파괴자 딜리트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갖는 추가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슬라이드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실습으로 넘어가 볼게요.